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기자 성주원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유통주와 금융주 중심으로 낙폭이 컸는데요. 다우지수는 39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6%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1.1% 하락,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는데 0.5% 떨어졌습니다. 그 전날 뉴욕 증시를 흥분케 한 것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 소식이었는데요. 간밤에는 다시 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우려를 자극하는 보도가 나온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미국 의료 전문지 스탯은 모더나가 전날 발표에서 백신 물질의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를 내놓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임상시험의 일부 결과를 공개한 것이고 그 유효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그 백신 효과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역시 퀘스천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간밤에 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들은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장기화의 심각성을 거듭 우려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이고 과감한 부양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르면 오는 3, 4분기에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겠지만 그 전까지는 실업률 같은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락다운, 이 봉쇄 조치를 조심스럽게 해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 봉쇄 조치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영구적인 손상받을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그러면서 연준의 시장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재무부가 그 연준의 유동성 프로그램에 종잣돈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540억 달러 정도를 종잣돈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전액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 연준이 조금 더 그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는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연준 파월 의장도 발언을 했는데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발언했고요. 추가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이번 경기 하강의 범위와 속도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과연 지원 조치가 충분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 또 미국 의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면서 연준은 또 의회와 정부를 압박했고요. 정부는 연준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자, 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전 세계를 아주 심하게 해쳤고 그들 자신도 해쳤다라고 압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해서도 중국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한 달 안에 실질적인 개선이 없다면 미국이 이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이런 워딩이 미국의 방역 실패 책임을 중국으로 떠넘기려는 행위다라고 맞섰습니다. 자,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나왔는데요. 전달보다 30% 감소했습니다. 89만 건 정도를 기록했고요. 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향후의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20%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2008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국제 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간밤에 선물 만기를 맞이했는데 한 달 전과 같은 급락 사태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승 마감했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WTI는 배럴당 2% 상승한 3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7월물 같은 경우는 1% 올라서 31.96달러에 마쳤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원유 수요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점, 그런 기대감, 또 산유국들이 현재 감산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최근 원유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0.78% 하락했고요. 프랑스는 0.89% 떨어졌습니다. 독일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4월 실업수당 신청자가 전달 대비 70% 정도 늘어서 그 증가폭이 1970년대 초 이후에 가장 컸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또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4월 신차 등록률이 전년도 같은 달보다 76% 급락했습니다. 그만큼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반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일본이 1.5% 정도 올랐고 중국은 0.8% 올랐습니다. 일본은 간밤에 어제 그 백신 개발 기대감이 나타났었고 또 신규 확진자 감소세 이런 호재들이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전자주, IT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전날 급등의 촉매제가 됐던 제약회사 모더나의 백신 개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59% 내린 24,206.8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같은 기간 1.05% 하락한 2,922.9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4% 내린 9,185.10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이던 주요 지수는 오후 들어서 바이오 기업 모더나의 백신 실험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이날 보스턴 글로브 미디어 산하의 의료 전문지 스탯은 모더나의 백신 개발에 대한 임상 실험이 백신의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즉 전날 모더나의 발표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모두 빠진 채 낙관적인 단어로만 열거했다는 게 백신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더나가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와 협력해서 개발 중이지만 정작 이 연구소는 모더나의 전날 발표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점, 또 실험 참가자들의 정확한 나이가 알려지지 않은 점, 또 중화 항체 반응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들어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더나의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고요. 주요 지수 역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날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주가 2.89%로 가장 많이 내렸고 금융주 역시 2.5%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 헬스케어와 산업, 부동산업 등도 1%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월마트가 1분기에만 9억 달러가량의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는 소식에 2.12% 하락했고 홈디포 역시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에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백화점 체인인 콜스코퍼레이션은 1분기 소매 판매 실적 발표 후에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반면 페이스북은 이날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올 여름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 이러한 소식에 1.73% 올랐고요. 아마존은 1000명가량의 풀타임 직원을 새로 고용한다고 밝히면서 1.79%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나온 글로벌 주요 인물들의 말말말, 주요 이슈들을 김도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톡톡톡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인사들의 주요 발언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손상될 수 있어 문우신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는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가 화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미국 경제를 책임지는 두 수장,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무누신 장관의 발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 조치가 더 길어질 경우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며 영구적 손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봉쇄로 경제와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올 하반기에는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준이 지급하기로 한 4,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에 대해서 손실을 감수할 준비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감한 경기 부양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도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경기 하강의 속도와 범위는 현대사의 전례가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다라고 우려를 했고요. 경기 부양 조치가 충분했는가라고 물어보면서 필요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무누신 장관과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무누신 장관은 경제를 최대한 빨리 재개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이 일터에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경제 재개방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다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하지만 연준이 추가 유동성 투입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설명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이러한 경제 수장들의 경기 침체 장기화 경고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중국 기업에 투자할 수 없어 레리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레리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중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책임론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인데요. 누구도 중국 기업에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없다면서 미국 정부가 투자자들을 중국의 투명성 및 책임감 부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규범이나 규제를 지키지 않는다며 코로나와 관련된 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중국에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국이 계속해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들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의 발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직원의 약 60%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사무실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도 대다수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현재도 이 구글 직원의 전 세계 직원 가운데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은 채 5%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재택근무나 원격 진료 등 언택트 문화가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 IT 기업의 CEO의 발언은 이러한 전망에 한층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소식들도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톡톡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슈 대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의 배경과 전망, 그리고 외국인이 사들인 자동차주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또 외국인이 사들인 자동차주에 대해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 외국인에 대한 영향력 또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 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7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의 주요한 매수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어떤 그 스윙 투자자,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시장을 오르내림을 주도하는 세력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면에서 어제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순매수한 부분들이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화제가 됐다라는 건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보면 한 3,658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라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7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을 했고요. 그 규모 면에서 보면 지난 2월 5일에 기록했던 4,600억 원 순매수 이후에 무려 석 달 보름여 만에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이제 좀 순매수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갖게 했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183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오랜만에 두 시장에서 동시에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모습이었고 어떤 종목을 좀 주로 사들였습니까? 예, 크게 세 가지 정도 그 카테고리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여전히 이 시장의 주도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집중적으로 샀다라는 겁니다. 어제 삼성전자를 보면 한 896억 원어치 순매수했거든요. 외국인들 순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였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비단 어제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은 그 전날도 538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고요. 네.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를 이틀간 순매수하면서 보통주 우선주를 합쳐서 이틀간 삼성전자만 2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기록했다라는 게 여전히 외국인들은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의 시장 포지셔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어제 관심을 끌었던 부분들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외면했던 자동차 관련주들을 오랜만에 크게 좀 순매수했다라는 부분인데요. 현대차를 한 570억 원어치 순매수했고요. 기아차를 한 139억 원 순매수하면서 자동차주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에 좀 가담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 코너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언택트 관련주, 코로나19의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군들도 동시에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은 기존의 시장 주도주, 또 종전 주도주, 또 향후에 반등할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가장 돋보이는 종목군, 이렇게 세 개의 종목군 중심으로 순매수를 적극적으로 보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에는 이제 반도체주, 자동차주 그리고 언택트주가 이제 중심에 있었다라고 네. 이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선 배경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외국인들은 올 들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쭉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내다 팔았기 때문에 이거 뭐 하루 뭐 얼마 샀다고 이게 큰 어떤 변화가 뭐 있겠냐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예. 올 들어 지금까지 지금 6개월도 채 안 되는 5개월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얼마나 팔았냐면 22조 8천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지난 1997년, 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 주식을 무려 1년 가까이 동안 완전 패대기를 치면서 예. 속된 표현으로는 패대기를 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한없이 끌어내렸는데요. 그때 그 1년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팔았던 그 주식 순매도 물량이 한 35조였거든요. 근데 올 들어서는 불과 5개월여 만에 지금 23조 원어치를 순매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하루 순매수한 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순매도 규모 자체가 조금씩 줄고 있다라는 어떤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는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3월에는 한 12조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네. 4월 들어서는 한 4조 8천억 정도, 순매도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이달은 5월은 지금 한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한 2조 한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순매도 규모 자체,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게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코스피가 지금 2,000선에 거의 육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 자금은 대부분 패시브 자금입니다. 이게 지수를 따라가게 설계되어 있는 자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주로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한 패시브 자금들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2,000선 가까이 올라가서 추세를 회복한다 그러면 이런
이런 그 패시브 자금들도 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하기는 좀 여력이 붙인다라는 네. 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추가 매도 물량 자체는 아주 많지 않을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계속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이 더 이상 매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향후에 외국인들 매수 전환 가능성이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지금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제 뭐 V자는 아니지만 경제가 일정 부분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서서히 이제 먼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향후에 선진국이 먼저 반등하느냐, 이머징 마켓이 반등하느냐를 보면 이머징 마켓의 중심 국가들, 지금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 이 국가들은 사실은 방역을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 반등 국면이 이런 나라들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이머징 마켓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 국제 유가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따라서 경기 그 등락이 가파른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그 이머징 마켓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수혜가 오히려 핵심적인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베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 증시 내에서 특히 수출 관련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제 수출 관련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뭐 간밤 이제 최근에 뭐 TSMC가 이 화웨이 신규 수주 중단하면서 뭐 삼성전자가 좀 반사이익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삼성전자에 조금 더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네. 뭐 비단 뭐 그 반도체 경기뿐만이 아니고요. TSMC가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미국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양상을 보이면서 화웨이의 신규 수주를 지금 중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물량은 어느 나라에서든 소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또 그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밖에 사실 별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기업들이 단기적인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 외국인들이 좀 배팅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외국인들의 속내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뭐 미로 짐작컨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환율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최근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지 네.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가 미국 불안 양상으로 가면서 달러화에 대한 보유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나라 국가들 통화는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뭐 한때는 1,300원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 한 달 반 동안 원달러 환율이 1,210원에서 1,235원 정도 박스권 내에서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어제도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이 7원 이상 지금 하락을 하면서 1,225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아래로 내려간다. 즉 원화가 좀 더 강세로 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동시에 노린 순매수를 좀 더 가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원화 가치 안정이 외국인 순매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외국인이 순매수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 활동이 좀 재개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는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조금 더 반등이 빠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또 환율도 많이 안정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요. 그런 것들도 역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좀 주목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올 들어서 계속 엄청난 그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고 어제는 이제 7거래일 만에 일단 순매수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반짝 하루로 끝나고 다시 또 매도세를 이어갈지 이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자, 관건, 이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어제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 반등의 핵심적인 모멘텀은 모더나의 백신 개발 성공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지만 임상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는데 얼마 전, 그러니까 2주 전에 렘데시비르가 굉장히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글로벌 증시가 또 환호했었는데요.
그때도 외국인들은 하루 순매수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순매도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런 경험으로 보면 지금도 순매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 장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특히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 외국인들이 순매 주식은 사들였지만 선물 시장에서 보면 6천 계약 이상 순매도 대규모로 했거든요. 결국은 선물을 내다 팔면서 현물을 매수하는 그런 차익 거래가 일정 부분 엮여 있지 않겠냐라고 본다 그러면 예. 우리나라 증시를 아주 좋게 보기보다는 차익 거래를 통한 이익을 좀 얻고자 하는 니즈가 좀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더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건데요. 당장 오늘 순매수를 할 거냐 내일 순매수를 더 할 거냐 이거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네. 조금 더 긴 시계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은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우리나라도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사기 위해서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하고 연계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 순유출이 지금 일정 부분 많이 완화가 된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미국의 그 개인 투자자들, 미국 개인들의 경기 심리가 굉장히 좀 양호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머징 마켓에 주식형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향후에 좀 순유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 증시가 이머징 마켓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로 자금 유입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단 하나 포인트로 살펴보실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머징 마켓의 통화들이 굉장히 안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일종의 선행 지표다라는 거고요. 네. 한국 증시면 원달러 환율이 얼마나 안정되는지 더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간밤에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가 공동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기금을 조성하자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에 유로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예.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와 약세가 맞물려서 원화가 또 강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양상,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안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선진국 이머징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네. 그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길게 본다 그러면 외국인 순매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았던 대형주가 좀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반적인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전환에 대한 네. 뭐 배경과 전망까지 살펴봤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순매수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이제 반도체, 자동차, 언택트주였는데 자동차주가 조금 눈에 띄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철저히 외면했던 그렇죠. 분야였기 때문에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어제는 외국인이 자동차주를 좀 꽤 샀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을 좀 순매수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하루에 주가가 8% 가까이 오르는 것 최근에 보기 힘들었었는데요. 예. 어제 주가가 8% 가까이 7.8% 급등을 했고요. 기아차는 주가가 8% 올랐고 또 현대모비스 역시 7.8%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한 그 공장들이 다시 이제 좀 가동을 시작하면서 또 각국 그 이동 봉쇄령이 좀 풀리면서 락다운이 네. 풀리면서 이제 한 3분기, 4분기부터는 자동차 수요가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좀 약간은 성급하지만 지금 선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뭐 결국은 그 해당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2분기가 이제 진행 중인 네. 상황이고요. 2분기와 3분기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지금 가장 최근 통계치 4월 통계치를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 해외 판매가 지금 70% 급감을 했거든요. 네. 기아차 역시 55%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는 내수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이게 신차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만 해도 올해 현대 기아차가 영업이익이 40% 넘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 그러면 트렌디하게는 현대 기아차 이익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현재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분기에 한 3,955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기아차 역시 지금 2분기 한 1,627억 원.
둘 다 합쳐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전년 동기 대비 한 60% 가까이 영업이익이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당장 이제 2분기에 보이는 실적 전망은 좋지 않다. 네. 그러나 증시는 보통상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본다 그러면 오히려 3분기 이후 실적 전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보면 3분기 현대차가 지금 한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38% 지금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3분기 영업이익 개선,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반영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의 자동차 빅3 업체, 뭐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완전히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자동차 공장들의 어떤 정상 공장 가동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그 실적 개선 또 신차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신차에 따른 신차 출시 효과들이 일정 부분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충분히 살아난다면 현대기아차 주가가 좀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코로나19 여파로 1,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그리고 그게 본격화되는 3분기부터는 오히려 반등하고 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수준의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대기아차는 전체적으로 PER이 뭐 글로벌 피어 그룹에 비해서 굉장히 좀 그 낮은 수준.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의 가장 장점은 그 여러 가지 그 신차 수요의 자동차 그 소비자들의 수요에 충족시킬 만큼 신차 라인업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만 해도 텔루라이드라는 그 SUV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예. 국내에는 팰리세이드 같은 신차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럽은 최근에 이제 CO2 규제, 이산화탄소 규제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어떤 친환경 차들의 라인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수소차 모두 라인업을 잘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그 환경 규제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인도 시장, 중국 시장 역시 뭐 최근에 신차가 나오고 있는 카니발, 셀토스 이런 그 신차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전 세계 시장, 미국뿐만이 아니고 한국, 유럽, 그다음에 이제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의 신차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글로벌 그 세컨 티어 이하의 그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구조조정에 따른 공급 물량 감소가 현대기아차의 어떤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현대기아차의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올해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본연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살아남는다면 그럴 수 있다면 아마 오히려 더 그 해당 업체한테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업 성공 투자로 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 김영겸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모처럼 만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이 많은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또 엔터주들의 흐름도 돋보였는데요. 요즘 또 이제 엔터 업종 내에서 중요한 또 이슈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나 그동안 이제 코로나19에 피해를 받는 이런 업종들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바로 미디어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JYP 같은 경우는 12% 넘게 상승을 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9%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면 당연히 이 한류의 이런 바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이제 조만간 그런 이제 또 신곡 공개들이 이제 줄지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좀 어제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돌이라고 하면 누가 당연히 방탄소년단이죠. 그렇죠. 네. 네. 문 여성들의 이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룹이 이제 BTS 방탄소년단인데요. 이 방탄소년단의 기획사가 네. 바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네. 이 회사가 아직 비상장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바로 이제 남자 아이돌 중에서 이 방탄소년단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나름 지금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세븐틴이나 뉴이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 플레디스를 합병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기사 나오고 나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좀 기사를 좀 부인을 했어요. 네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부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수를 한다면 플레디스 인수를 한다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가능성이 더 한번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는 화면이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메인 화면이었고 네. 지금 보이는 뉴이스트나 다음에 나올 이제 뭐 세븐틴 같은 이게 이제 플레디스의 대표 아이돌 남자 아이돌 네. 그룹이에요. 이 플레디스 같은 경우는 남자 아이돌 중심의 그룹 이제 기획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매출액이 805억 원, 전년 대비 6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실적은 플레디스 실적이에요. 네.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탄소년단이 매출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쵸. 네, 물론 이제 작년에 런칭한 이제 그룹 이제 투모로우바이 투게더라는 그룹이 있죠. 네네. 하지만 아직은 매출 비중이 많이 낮고요. 대부분은 이제 BTS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동사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 과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플레디스를 인수를 한다면 그럼 이제 70% 이하로 이 BTS 비중이 낮아지면서 상장에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빠르면 하반기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네. 그런 시장의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상장할 때는 보통 같은 업종의 종목군들과 비교하면서 주가 가치를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당연히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당연히 JYP나 YG엔터나 SM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들 기업과의 이제 가격을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들 기업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IPO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 이런 관점이 지금 시장에서 서서히 불어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처음 올랐지만 네.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제부터 뭔가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것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디어 엔터 이 분야는 아무래도 또 중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한알령 최근에 이제 한알령이 약간 완화되는 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고 올해 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자꾸 형성이 되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도대체 언제 상장을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이슈였는데 올 하반기 IPO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또 이와 함께 다른 엔터주들도 계속 흐름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엔터 중에서 한 종목을 꼽는다면 어떤 종목을 꼽아주실까요? 네, 일단 메이저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종목이 있죠. 네. JYP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SM. 이 세 개의 이 회사가 있는데요. 네.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회사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왜요? 네, YG 엔터테인먼트에서 혹시 네. 이 소속된 가수와 그룹이 많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이제 좋아하는 그룹이 있으신가요? 저는 블랙핑크 아, 좋아해요. 블랙핑크 네. 좋아하세요? 네. 아까는 이제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셨는데 또 지금 이제 YG에서는 네, 여자 아이돌 그룹을 이제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YG에서 6월 달에 신곡이 공개될 그룹이 있습니다. 뭐 누구죠? 그 그룹이 바로 이 블랙핑크예요. 아. 네, 근데 블랙핑크가 지금 데뷔한 지 이제 5년째 되는 그런 그룹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내에도 물론 인기가 많지만 글로벌리한 그런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그룹이 바로 이 블랙핑크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규 앨범이 9월에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이 있는데 네. 이제 정규 앨범이 9월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안에 수록된 곡을 먼저 하나씩 이렇게 맞아요. 공개를 하는 그런 방식을 띠면서 이제 9월까지 이제 열기를 이어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6월 달에는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네. 뭐 아이즈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JYP의 핵심 그 그룹이 어디죠? JYP는 트와이스인가요? 그죠? 트와이스죠. 네네. 이 트와이스 역시 6월 달에 싱글 앨범이 나와요. 그래서 이 6월 달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굵직한 이 여자 아이돌 가수들이 그룹이 이제 신곡을 공개한다라는 그런 점에서 네. 또 팬덤층을 자극할 수 있겠죠. 그쵸. 서로 누가 이 초동이나 아니면 그 앨범 판매를 더 많이 하냐 네네. 이런 부분에도 경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YG의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는 트럭을 가지고 YG 사옥 앞에서 네. 1인 시위도 했었어요. 무슨 왜 시위? 블랙핑크는 앨범이 이렇게 안 나오냐. 팬들이요? 맞죠. 예, 그만큼 팬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그룹이고 네. 또 이제 벌써 중국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앨범을 구하기 위해서 공구를 하는데요. 이 공구가 벌써 이 블랙핑크 앨범에 대한 공구가 30만 장이나 현재 이미 선제적으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최근 나온 보고서가 약 35만에서 40만 장 정도의 싱글 앨범 판매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 그 가능성에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카페나 네. 이런 데들을 한번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네. 지금 그 팬들의 기대는 약 50만 장에서 60만 장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YG 엔터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죠. YG 네. 엔터테인먼트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굉장히 힘든 나날을 겪었습니다. 그쵸. 안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났죠. 네. 그리고 이제 그 YG의 핵심 멤버, 이 빅뱅의 핵심 멤버가 이 지드래곤이잖아요. 그쵸. 이 지드래곤이 또 군대를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든 부분들, 물론 이젠 제대를 했죠. 네. 제대로 해서 이제 활동을 재개를 했고 가장 먼저 한 게 지금 중국에서 광고를 찍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역시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YG 엔터테인먼트에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블랙핑크의 멤버 중에 이 리사라는 멤버가 있잖아요. 네. 그 리사라는 멤버 역시 중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광고를 또 다운이 광고를 또 찍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팬들을 열광시키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고 지금은 또 중국에 이번 주에 양해가 있죠. 네네. 또 양해가 마무리되고 또 한알령에 대한 한알령이 또 이제 좀 풀리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지금은 엔터주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엔터주 중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핵심은 지금은 블랙핑크고 네. 또 7월에 그 새로운 보이그룹이 런칭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 트레저 1,2라는 그런 그룹인데요. 말 그대로 YG 엔터테인먼트는 그룹을 만들어도 그 인원수가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쵸. 기존에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12명의 멤버가 있는 그룹이 새롭게 런칭을 하는데요. 네. 이 그룹의 12명 중에 4명은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타겟을 한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네네. 당연히 이제 일본 시장을 노리고 만든 그룹이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고 벌써 유튜브 관련된 구독자 수가 거의 90만 명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지금 거의 100만 명을 이제 조만간 100만 명을 돌파할 만큼 사전에 이미 어느 정도 팬층이 형성되어 있는 네.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런칭이 됐을 때 긍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올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이제 6월에는 블랙핑크, 7월에는 트레저 일리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이 블랙핑크가 계속해서 이제 앨범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지드래곤의 또 이슈들도 나올 수 네. 있는 그런 부분들 다양한 소속사의 멤버들이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아까도 말씀드렸던 차트 보시면 어제 거래량이 대량으로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거의 1년 이상 지금 주가가 쉬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상승을 노릴 만한 그런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도 처음에 남자 아이돌 얘기할 때보다 여자 아이돌 얘기할 때 훨씬 즐거워 보이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여자 아이돌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의 전망 그리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핵심 공략주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시가총액이 무려 1조 원을 돌파한 그런 기업이에요. 코스닥에서는 나름 이제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클래시스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바로 이제 의료기기를 하는 회사고 네. 대표 제품으로는 지금 나오는 이 슈링크라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과를 가면 네. 최근에 이제 슈링크라는 말을 아마 피부과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이 슈링크가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슈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예상까지 누적으로 6,400대 정도 제품이 판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다 이제 피부과에 들어가는 제품들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제품을 팔면 끝이 아니라 네. 그 슈링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소모품들이 계속해서 매출로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 프린트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잉크 채우듯이. 그렇죠, 맞죠. 네. 예. 프린트가 제가 어렸을 때는 프린트도 비쌌는데 네. 성장하면서 프린트 가격은 정말 10만 원이면 프린트를 막 샀었어요. 네. 프린트가 왜 이렇게 쌀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 잉크젯이면 이 잉크를 계속 갈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이 소모품에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회사가 바로 이 프린트에서 이제 HP였죠. 마찬가지로 이 슈링크도 이 슈링크 기계를 팔면 끝이 아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그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소모품들이 계속해서 이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모품들의 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네.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60%라고 하면 매출 1,000원을 내면 이익이 600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쵸. 말도 안 되는 이익률이죠. 보통 제조업의 이익률은 10%가 되면 굉장히 이익이 잘 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익률이 60%나 나는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슈링크가 굉장히 지금 피부과에서 열풍이 들고 있는데 네. 소모품에 대한 이익률이 굉장히 높고 이 소모품이 계속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965억 원 예상하고 있고 네. 영업이익은 무려 603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총 1조지만 동사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도 굉장히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보시면 일단 매수가는 15,700원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21,000원, 손절 라인은 14,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이제 실적 기대감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 클래시스에 대한 분석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과장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굿모닝과 이데일리 TV는 TV, PC, 스마트폰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